안녕하세요, 청산별국입니다. 자, 오늘 청산별국은 강원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산나물들도 남부지방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려나요? 그래서 저는 조금 나물이 늦은 강원도 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산을 타면서 여러분들과 아주 즐겁게 다양한 산야초들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산나물을 할 때는 반드시 산주의 허락을 얻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여기 지금 임도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저 뒤쪽에는 문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산주께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셔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됐네요. 아마 이렇게 관리가 되는 지역인 만큼 좀 더 다양한 산야초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천천히 한번 움직여 볼까요? 자, 여기 뭐 강원도긴 하지만 여기도 지금 뭐 두릅은 이렇게 다 폈네요. 아이고. 자, 또 내년을 기약을 해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요 옆에 보면 자, 아이고, 아주 예쁜 예쁜 산야초가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자, 요거 뭐 둥글레로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둥글레는 마디마디마다 꽃이 피는데 반해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위쪽에만 이렇게 꽃송이를 달고 있는 자, 요런 식물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지장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르시는 풀솜대예요. 풀솜대. 자, 아주 부드럽고 맛이 아주 좋죠. 쓴맛도 없고 단나물에 속합니다. 요거 많이 하셔가지고 데쳐서 무쳐 드시거나 묵나물로 해 드시면 아주 맛이 좋은 그런 나물이죠. 자,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솜털이 아주 이렇게 밀생이 있는 이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뭐 나물로도 좋지만 요거 이렇게 야생화로도 이렇게 이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꽃도 꽃이지만 뭐 이런 잎들도 상당히 예쁘죠. 이렇게 군락을 이루는 특징이 있는 풀솜대 소개해드리면서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아무래도 이런 계곡가에 나물들이 좀 많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 이런 계곡들은 물과 바위들이 이렇게 떠내려오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햇빛이 중간중간 드는 이런 반그늘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나물들의 대부분의 특징, 이런 반그늘을 좋아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려왔죠. 이런 곳들을 공략을 하시게 되면 좀 더 다양한 산나물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자, 아자아자 영아자입니다. 와우. 자, 영아자의 특징 아시죠? 자, 이렇게 꺾어보면, 아이고. 자, 저는 허락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꺾어보면 흰색 유액들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씹어보면 어떻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고소한. 자, 이제 이렇게 꺾어주게 되면 요 밑에 요 마디에서 새로운 순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한두 번씩 꺾어 드시는 거는 얘네들 한 해살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아자는 맨 처음에 올라오는 초기 뿌리 잎은 둥근 형태를 띠는데 이렇게 점점 자라면서 잎이 기다란 타원형을 띠게 되고요. 그리고 잎은 이렇게 마주나지 않고 어긋나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자, 잎에 보시면 잎 자루에 날개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뭐 매끄러운 것도 있는데 어떤 것들은 보면 또 털들이 아주 부드러운 털들이 밀생해 있는 그런 영아자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개체 간의 지역 간의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매년 이 두 가지의 비교 영상을 매년 제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자, 왜냐하면 중독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참반디고요. 참반디. 이건 아주 맛있는 나물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진범이라는 미나리 아제비과의 독초입니다. 자, 두 개가 너무너무 비슷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잎이, 자, 잎 자루 없이,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세 장이죠. 이게 바로 참반디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요건 진범이에요. 유독식물 진범. 진범은 이렇게 한 장입니다. 완전히 독립적으로 갈라지지 않았어요. 자, 요것도 보실까요? 자, 어때요? 그렇죠? 요것도 완전히 갈라져서 세 장의 형태를 띠지 않고 한 장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진범, 이 유독식물 진범은 이렇게 보시면 자, 흰색 반점들이 있죠. 요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위가 아주 매끈한 이런 형태를 취하는 반면에 참반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면이 종이를 구겨놓은 듯한 이런 질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 반짝반짝하죠. 윤이 납니다. 광택이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정확히 말해서 이제 참반디 중에서도 가운데 붉은 점이 있죠. 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붉은 참반디라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자, 참반디의 자, 이제 처음에 올라올 때의 모습.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그 표면이 진범하고 좀 비슷해요. 진범하고 비슷하게 좀 덜 구겨져 있죠. 하지만 색깔이 좀 더 진하고 옅고, 그리고 흰색 반점이 진범엔 있고 없고 그 차이야.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둘 다 공이 가운데 골이 아주 깊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 요건 이제 둘 다 이제 특징이죠. 그리고 진범은 요 밑에가 좀 붉은 빛이 강하죠. 그 반면에 참반디는 붉은 빛이 없네요. 물론 요건 이제 개체 간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로 구분하시는 거는 안 됩니다. 잎이 이렇게 완전히 독립이 돼 있는 게 참반디, 그리고 잎이 독립이 돼 있지 않은 이게 바로 진범입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유독식물 진범과 맛있는 참반디 나물 비교해 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자, 바디나무를 만났습니다. 이거 아주 맛있는 나무래요. 제 추억 속에 아주 어릴 적에 할머니, 어머니 쫓아다니면서 이 나무를 참 그렇게 많이도 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향도 아주 좋고, 이게 또 당귀 속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캐보시면 뿌리도 당귀처럼 이렇게 발달이 돼 있는 뿌리도 같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한매들님 요 뿌리를 가지고 닭 백숙을 해 드시는데 많이 쓰시더라고요. 자, 바디나무의 특징. 자, 이렇게 마디들 이렇게 잎이 갈라지는 곳에 자주색 반점이 있고, 그리고 마디와 마디 사이, 이걸 절간이라고 하는데 절간에도 이렇게 자주색 이런 무늬가 있다는 거. 하지만 그늘이 좀 강한 곳에서는 이런 특징이 색깔적으로 특징이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래요. 아주 어릴 때는 뭐 샐러드나 생쌈이나 뭐 겉절이 이렇게 드실 수 있고, 또 이제 조금 자란 것들은 데쳐가지고 무침이나 많은 나물 하시면 이제 데쳐서 말렸다가 묵나물로 하셔도 아주 맛이 좋은 나물이죠. 자, 바디나물 맨 처음에 올라올 때는 자, 이렇게 잎이 세 장이에요. 세 장이었다가 자, 이렇게 이제 조금씩 커지면서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갈라지지만 맨 마지막 요거는 완전히 독립되지 않고 세 장처럼 보이지만 한 장이죠. 자, 요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개당귀로 부르시는 지리강월 같은 경우에는 요 잎끝이 완전히 세 장으로 분리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바디나물 소개해 드리면서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참당귀를 만났습니다. 참당귀. 여러분들 한약방에 가면 나는 특유의 향이 있죠. 그게 바로 당귀와 청궁의 냄새인데, 자, 요렇게 생긴 식물이에요. 자, 좀 전에 제가 바디나물을 보여드렸는데, 바디나물도 요 당귀 속에 속하는 사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바디나물 같은 경우에는 요 갈라지는 부위에 자주색 반점이 있었고, 마디와 마디 사이 이 절간에도 자줏빛이 이렇게 선연했는데, 이건 그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향. 자,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아주 한약방 냄새, 한의원 냄새가 아주 강하게 납니다. 보혈제죠. 뿌리를 보혈제로 이용하고, 요거 이제 지상부는 나물로도 이용을 합니다. 자, 참당귀. 요것도 아까 바디나물처럼 잎이 완전히 독립돼 있질 않아요. 요것도 한 장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완전히 독립이 안 돼 있어요.
계단기, 여러분들 계단기로 부르시는 지리강월은 이게 완전히 독립이 되어 있다는 거, 이런 포인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참단기 보여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자, 이게 바로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갔다는 어수리죠. 어수리. 자, 요것도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요거 잘 안 보이죠. 한번 보이는 지역에서는 참 많은 개체수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아예 없는 곳은 아예 없어요. 자, 이렇게 처음에 올라올 때 이렇게 아주 둥글둥글한, 저는 곰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느낌이 그래요. 아주 귀여운, 요렇게 이제 나다가 점점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만 완전히 독립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자, 줄기엔 이제 털들이 많은데, 자, 요것도 이제 개체 간의 환경 간의 그런 이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요건 지금 거의 털이 안 보이죠? 하지만 그 옆에 있는 거, 요거는 또 털이 많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한 개체에서도 이렇게 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렇게 같이 공존한다는, 이런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아, 요것도 뭐 생쌈도 좋고, 뭐 데쳐서 뭐 쌈도 좋고, 뭐 무쳐 드셔도 되고요. 뭐 묵나물도 가능하고, 장아찌도 가능하고. 자, 요 옆에도 지금 이렇게 새로운 개체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아주 둥글둥글, 아주 성격이 좋아 보입니다. 요게 바로 어수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캐보시면 뿌리가 늘 말씀드리기로 이제 우엉처럼 아주 길게 땅속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뿌리는 독활이라는 이름으로 약용을 하는데, 독활하면 땅두릅의 뿌리를 독활이라고 그러죠. 땅두릅의 뿌리와 어수리의 뿌리를 둘 다 독활이라는 생약제명으로 혼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근골을 튼튼히 하는 그런 용도로 약용을 하죠. 자, 어수리. 아주 맛있는 고급 산나물입니다.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요거 며칠 전에 제가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삼박하와 파리풀과 삼박하. 자, 파리풀은 유독식물입니다. 파리 잡을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즙을 내 가지고 밥알에 묻혀서 이렇게 놔두면 파리가 빨아먹고 깨꼬닥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게 삼박할까요? 아니면 파리풀일까요? 자, 요 잎 자루를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잎자루의 전체 길이 중에서 반 이상이 이렇게 날개가 있으면 이건 삼박하고요. 그리고 날개가 없거나 아주 짧은 그거는 이제 파리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신이 서지 않으면 절대 채취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구별해서 드시라는 게 아니고, 유독식물인 파리풀을 잘못해서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삼박하도 웬만하면 나물로 쓰지 마세요. 이것도 뭐 맛이 없지는 않으나 뭐 다른 맛있는 나물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눈도장 찍지 마시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아주 반 이상이, 잎자루 길이의 반 이상이 날개가 있죠. 그러니까 삼박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드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달의순입니다. 달의순. 자, 달의나무의 순이죠. 이거 정말 맛이 좋아요. 그렇죠? 다들 아시는 그 맛. 자, 달의순은 국산은 파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요거 있긴 있는데 거의 물량이 적어서 대부분 우리가 먹는 것들은 대부분 다 중국산이죠. 자, 이렇게 이제 채취를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전부 다 이거 달의순이에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할까요? 자, 허락은 받았으나 이게 따는 재미만 여러분들과 함께 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물 앞치마 했어요. 아이고, 지금. 자, 너무 어릴 때 따지 마시고, 지금 이때 따면 한 두세 마디 이렇게 남겨놓고 따도 되잖아요. 그러면, 달의나무도 살고, 우리도 이렇게 많은 양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아이고, 이거 보세요. 아이고. 얼마나 연합니까? 자,
이렇게 따는 기분만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래순. 요거 뭐 묵나물로 드셔도 좋고 뭐 데쳐서 무쳐 드셔도 좋고요. 아이고, 너무너무 맛있는, 특히 강원도 분들 이거 안 들어가면 산나물 비빔밥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하실 정도로 아주 정말 맛이 너무너무 좋은 나물이죠. 아이고, 전부 다 달래순입니다. 이동합니다. 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와, 여러분, 고비예요, 고비. 참고비입니다. 아이고, 벌써 지금 다른 지역은 다 팼는데, 와, 여긴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와, 이거 보세요. 와, 굵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야, 이거는 다 채취해야 되겠죠? 어휴, 이거 보세요. 오, 아이고, 연해요. 연합니다. 보이시나요? 와, 이것만 해도 나물 보퉁이가 다 차겠는데요? 이거 뭐 연해서 이 맨 밑에를 꺾어도, 아이고, 소리 좋죠? 와우. 와, 저희 집에 제사상에 오르는 참고비입니다. 아이고,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여기 지금 막 올라오는 것도 있네요. 우와. 이거 뭐 놔둘 수는 없네요. 밑에서 계속 또 올라옵니다. 아이고, 길이가 길어서 나물 보통에 잘 들어가지도 않네. 아이고, 이거 보세요. 아이고, 이것도 너무들 또 배가 아프실 것 같은데. 자, 같이 즐기자고요. 와우. 자, 고비를 찾으실 때는 이렇게 묵은 데들 있죠? 이렇게 하얗게 말라 죽어 있는 이런 것들 찾으시면 돼요. 아이고, 지금 몇 개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보퉁이가 무거워요. 나물 보퉁이가. 여기 포자를 날리는 거 보이시죠? 자, 저 밑에부터 차근차근 뜯자고요. 와, 최상급이죠. 자, 요 밑에 거는 놔둘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아니, 이게 종합편인데 이것만 이렇게 보여드려도 될까요? 자, 일단 속도를 내겠습니다. 자, 제 특기 아시죠? 산야초 식당을 오래 했기 때문에 또 제가 노하우가 있죠. 자,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와우. 자, 이렇게 구강자리 한번 발견이 되면 여기 뭐 매년 뜯으실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거 어쩝니까, 이걸 놔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자, 우리 산주분께도 좀 드려야죠. 같이 나눠 먹어야죠. 아이고, 자, 이 밑에 보세요. 와우. 자, 여기 털들 있죠? 요거 다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와우. 아이고, 이제 무겁습니다, 이제. 나물 보퉁이가. 이거 내려가서 놓고 와야 되겠는데요. 냉장고에 넣어 놓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어쩝니까?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자, 이걸 또 짧게 편집할 수도 있지만, 지금 뭐 이 시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나물 뜯는 즐거움을 누릴 만한 다른 나물들이 뭐 많지는 않잖아요. 자, 이렇게 같이
같이 느끼세요. 보이시죠?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마어마하게 굵죠? 여섯. 어이구, 이거, 여덟, 아홉, 10개. 담고요. 자, 하나, 둘, 셋. 아이고, 여기 건 하나도 안 폈네. 다섯, 여섯, 일곱. 어우, 엄청나게 굵어요. 어휴, 이 옆에도. 아, 여긴 많이 늦네요, 시기가. 나물 보탱이가 다 찼어요. 거의 다 찼습니다. 아, 이 밑에 보이시죠? 이걸 어쩝니까? 와. 자, 이제 여기 이것만 남았네요. 이것까지는, 아이고, 미끄러졌어요. 자, 이것까지는 다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7, 8개 따면 한 주면. 자, 이제 이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 열셋, 열여섯. 지금 나물 보통이가 축축 처져요, 지금. 자, 그 밑에 아직 덜 당겨 있네. 자, 어이구. 속에 있는 것도 알뜰하게 따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안 땄네요. 이걸 안 땄네요. 아우, 자, 그만 딸게요. 내려갔다 와야 돼요. 나물 보통이가 무거워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고려 엉겅퀴입니다. 생소하시죠? 고려 엉겅퀴. 곤드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들 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곤드레라고 부르지만 우리 정식 명칭은 항상 불러줘야 돼요. 고려 엉겅퀴입니다. 엉겅퀴과들의 특징은 뭐죠? 가시가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요 잎 가장자리에 이렇게 가시가 나 있는 특징이 있죠. 잎도 상당히 넓고, 자, 요 줄기 보시면, 자, 아주 대가 굵고 연합니다. 이렇게 아주 빼곡하게 부드러운 털들이 밀생에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요 절벽 근처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하나를 살려두게 되면 많은 씨앗들이 이제 밑으로 이제 번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놔두렵니다. 자, 고려 엉겅퀴. 자, 곤드레. 여러분들 어떻게 드시나요? 밥할 때 보통 해서 드시죠? 근데 특유의 향이나 맛은 크게 없습니다. 엉겅퀴과들은. 그래서 이제 맛있는 양념장 만드셔가지고 드시게 되면, 대신에 이제 효능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웬만한 효능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는 산야초 중에 가장 많은 효능을 가진 게 바로 엉겅퀴 종류들이에요. 그래서 요 고려 엉겅퀴 곤드레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 계곡을 한번 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식물들이 아주 다양하거든요. 뭐가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 보자고요. 자, 지금 한 3시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어두워요. 그만큼 강원도 계곡은 깊습니다. 산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식물을 만났네요. 자, 완연한 삼추엽이에요. 고추나무죠.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고추나무들, 이것들 많이들 심으세요. 이렇게 꺾어가지고, 연한 순들 꺾어서, 이거 살짝만 데쳐가지고 무쳐 드시면 너무너무 맛이 좋죠. 이 꽃도 전부 다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강원도라서 아직 꽃이 다 피지도 않았어요. 자, 요 연한 순들, 특히 이제 나무의 밑이나 이런 이제 가지 옆에서 생겨나는 찔레처럼 아주 통통한 그런 순들 이용하시게 되면 아주 특유의 식감을 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고추나무, 꽃도 예쁘고 나물도 아주 맛있는, 정원수로도 아주 각광을 받을 미래의 장목 고추나무 소개해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자, 고추나무가 있으면 또 여기에 빠질 수가 없죠. 바로 고광나무예요. 고광나무.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다른 말로 풀어 드릴게요. 오이순나물. 자, 오이 맛이 난다고 해서 오이순나물이라고들 많이 부르시죠. 자, 이렇게 연한 순이 있어요. 자, 아주 솜털들이 아주 부드러운 솜털들이 이렇게 밀생에 있는.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이예요, 오이. 그리고 오이의 아주 상큼한 맛과 이제 끝맛은 쓴맛도 살짝 올라오는데, 요거 뭐 묻혀서 드시면 쓴맛은 괜찮습니다. 다 빠져요. 자, 이렇게 연한 순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흰색 꽃이 상당히 크고 아주 예쁘죠. 그래서 꽃들도 보실 그런 요량으로 요거 이제 정원수로 가꾸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자, 잎의 특징 늘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다시피 나무예요, 나무. 고광나무인데, 그런데 이제 풀들이 갖고 있는, 초본이 갖고 있는 이런 잎맥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럭비공으로 표현을 해드립니다. 가운데 주 맥이 있고 양옆으로 이렇게 라인이 있는 럭비공처럼. 요게 이제 초본류들, 풀들의 특징인데, 나무 중에서는 또 이렇게, 제가 아는 거로는 이제 유일하죠. 이렇게 잎맥이 풀을 닮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찾으시면 쉽게 고광나무 구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상세 영상 한 열흘쯤 전에 만들어 드렸죠. 그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이순나물, 고광나무 소개해 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자, 또 머리가 지끈지끈 하신가요? 자, 요게 뭘까요? 자, 보시면 잎 자루가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마디와 마디 사이에 마디와 마디 사이도 상당히 넓고, 자,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건, 자, 이렇게 마디에 이렇게 자주색 반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맷미나리예요. 맷미나리. 자, 맷미나리 속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맷미나리가 기본으로 있고요. 그리고 강왈, 그리고 제주 사약채,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개당귀라고 부르시는 지리강월이죠.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말씀드린 맷미나리 속의 식물들은 이런 마디에 이런 자주색 반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독 지리강월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너무 강해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독성을 가진, 아주 강한 독성을 가진 식물이죠. 잎 끝이 완전히 이렇게 맷미나리처럼 세 장이 독립이 돼 있으나, 지리강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크기가 큽니다. 오히려 당귀랑 비슷해요. 하지만 아까 제가 당귀 보여드렸죠. 잎 끝이 완전히 세 장이 갈라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었죠. 그런데 비해서 개당귀로 부르는 지리강월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렇게 맷미나리처럼 이렇게 독립이 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지리강월은 아주 굵고 키도 아주 상당히 큰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맷미나리 속의 다른 식물들보다는 이제 그 당귀나 바디나물 이런 것들과 많이 이제 유사한 그런 특성을 보이는 아주 독초죠. 자, 요게 맷미나리, 요거 상당히 맛도 좋아요. 요거 아주 열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금이님이 요거 상당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박은홍님도 요거 상당히 좋아하셨던 것 같고요. 자, 처음에 올라올 때는 자, 이렇게 세 장만 이렇게 나다가 이제 이렇게 점점 입장이 많아집니다.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상큼해요. 요건 이제 겉절이로 드시면 아주 맛이 좋다고들 하시죠. 자, 맨미나리 보여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여러분, 신밥다를 외칠 뻔했습니다. 아, 산삼인 줄 알았는데 잎이 똑같죠, 산삼하고. 그런데 밑에가 나무예요. 나무. 자, 오갈피죠? 자, 산에서 이렇게 속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갈피. 아주 쌉싸름한 맛이 일품이고, 우리 또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약재로 쓰이죠. 자, 오갈피. 오갈피도 지금 이제 순들이 이제 많이 올라와 있을 때 이제 경화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5월이 넘어가면 이제 경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갈피. 아이고, 속았습니다.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자, 우리가 나무를 논할 때 이 참치를 빼놓을 수가 없죠. 향이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와우. 아이고, 아주 연하네. 아이고. 이런. 한 폭에서 지금 여러 이렇게 순들이 나와 있네요. 와, 자, 향을 한번 맡아보자고요. 이거 그냥 생으로 이제 밥 싸 먹으면 아주 맛이 좋고, 또 삼겹살 싸 드시면 너무너무 좋죠. 데쳐서 먹어도 좋고, 뭐 무쳐 먹어도 좋고, 묵나물도 좋고, 어떻게 드셔도 맛이 좋은 참치. 취 종류 중에서 맛과 향, 그리고 이온 가치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자연 상태에 있는 이런 것들 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자체가 보약이에요. 자, 참치들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개미취입니다. 개미취. 자, 지금 뭐 여기 강원도 고산 지역이라서 아직 연하네요. 제가 늘 말씀드리기로 5월이 넘어가면 이거 먹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드러운 듯 하지만 이렇게 이제 데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질긴 식감을 나타내는데, 아우, 이건 뭐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자, 개미취. 요걸 이제 미역치로 부르는 그런 지역들이 있죠. 남부지방에. 하지만 우린 정식 명칭을 불러줘야 돼요. 미역치 아니고 개미취가 정식 명칭입니다. 이게 이제 남부지방에는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남부지방에 혹시 발견이 되면 어느 지역인지 좀 알려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만큼 여기 이제 추위를 좋아하는, 더위를 싫어하는 그런 식물이 아닐까 싶어요. 키가 뭐 상당히 크죠. 키가 한 3m 이상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꽃도 상당히 예쁘고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발견이 되면 이렇게 군락을 이뤄서 자랄 정도로 생명력도 아주 뛰어난 그런 식물이죠. 자, 잎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져보시면 잎이 약간 좀 까칠까칠한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역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드럽죠.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실물 비교해 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개미치와 미역치와 개미치 실물 비교 영상 검색하셔서 다시 한번 복습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역치, 개미치죠? 개미치 보여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계곡 위쪽 능선을 타고 있는데, 자, 이렇게 건조한 곳에서는 취나물 종류들하고, 자, 요런 식물이 또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죠? 자, 이게 바로 삽주입니다. 삽주. 자, 삽주라고 그러면 잘들 모르실 거예요. 창출. 우리 그 위장병을 다스리는 최고의 영약이라고들 알려져 있죠. 이제 뿌리를 이용을 하는데, 저는 어릴 때 요거 나물로 정말 너무너무 맛있게 먹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 어머니하고 이게 아주 군락지에서 어마어마한 양을 채취해서 이걸 살짝 데쳐가지고 쌈으로, 우리 대가족이 쌈으로 한때를 먹을 만큼 아주 많은 양을 채취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요 옆에도 이렇게 있죠. 자, 잎이 살짝 이렇게 말려 있는. 자, 그리고 흰색 유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끈끈해요. 자, 요게 약인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무 맛이나 향이 없어요.
이거 진 좀 보세요. 자, 여기 이제 묵은 돼요. 꽃도 상당히 예쁘죠? 연한 보라색이, 연한 분홍색이죠? 분홍색이 나는. 자, 삽주의 모습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맨 끝에, 잎 끝에 이렇게 결각이 아주 가시처럼 자, 이렇게 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요. 고무 재질 같아요. 자, 이게 바로 삽주의 모습입니다. 건조한 지역에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자, 요거 뭘까요? 요거 뭘까요?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종합편에서. 자, 이게 바로 뭘까요? 자, 힌트 드립니다. 잎을 딱 잘라보면, 자, 어때요? 이 흰색 유액이 나오죠? 자, 이게 바로 쌉싸름한 맛이 일품인 쓴바귀 중에서도 산에 나는 산쓴바귀예요. 산쓴바귀. 모습이 좀 낯설죠? 이것도 이제 아주 맛있는 나물인데, 이제 좀 더 크면 요 잎 끝이 이 곰치처럼 아주 둥그렇게 하트형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이거 이제 자주 보기 참 어려운 나물인데, 자, 이런 거는 그냥 놔둬야 되겠죠. 많은 개체수 더 늘리기 위해서 예쁜 꽃 피고 많은 씨앗들 맺길 바라면서 그냥 이동하겠습니다. 자, 일단 산쓴바귀의 모습 이렇게 눈도장들 꽝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줄기에는 자, 연한 솜털들이 이렇게 밀생에 있는 자, 이런 특징이 있는 흰색 유액이 나오는 산쓴바귀 보여드리면서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자, 식감 좋은 3대 장주 하나죠. 바로 쌀이순입니다. 정확히는 광대쌀이 나무의 순. 자, 이렇게 따시는 거예요. 아주 연하죠? 이렇게. 혼잎나물이라고 부르는 화살나무의 순. 그리고 고추나무의 순. 그리고 요 쌀이나무 순. 이렇게 세 가지가 아주 식감 좋은 3대장으로 제가 늘 이렇게 구구단처럼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따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겠죠? 이렇게 나무에서 따는 이런 나물들이 재밌어요. 자, 이렇게 따시는 거예요. 자, 쌀이순 설명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활량나무를 만났습니다. 활량나물. 제가 그동안 나비나물 많이 소개해드렸죠. 이렇게 나비를 닮은. 근데 나비가 여러 장이죠. 자, 나비나물보다 크기가 훨씬 크고 입장도 여러 마디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 활량나물입니다. 콩과식물이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건 이렇게 새순이 예의가 바르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콩과나물하면 맛이 별로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제가 지난 한 2주 전이었나요? 제가 철원 지방에 갔을 때, 그 계곡가에 사시는 어머님이신데, 80대 어머님이 무슨 나무를 열심히 뜯고 계신 거예요. 봤더니, 여러분, 갈퀴나물 아시죠? 콩과식물. 우리 그 일반 이런 들에도 많이 자라는 갈퀴나무를 열심히 뜯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의아했어요. 왜냐면 거의 뭐 영화자부터 해서 뭐 취나물이나 뭐 맛있는 나물들이 너무 많은데, 전어도 있고요. 너무 많은데 그 어머니는 그 갈퀴나물이 제일 맛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인 간의 그런 기호도 식성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콩과식물들도 맛이 괜찮습니다. 살짝 데쳐가지고 데치고 난 다음에는 뭐 어떤 음식이든지 가능하잖아요. 날로 드셨을 때는 이제 콩의 날콩 비린내 비슷한 그런 맛이 좀 나긴 하지만 데치고 나면 상당히 맛이 좋죠. 자, 이렇게 줄기는 사각이네요. 사각이지만 이건 콩과예요. 이건 콩과입니다. 사각이지만 꿀풀과 아니고요. 잎에는 이렇게 살짝 흰 가루가 이렇게 도포된 듯한 이런 특징들도 있고요. 자, 활량나물. 이것도 아주 맛이 좋은 나물이랍니다. 활량나물 소개드리면서 이동합니다.